대한민국 상위 1%의 초상. 2025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은 순자산 기준 상승과 안정적인 재정 상태,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관리 경향을 보이며 부의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2025년 대한민국에서 상위 1%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세상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를 쌓고 또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상위 1% 클럽. 그 문을 열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과연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져야 우리도 그 멤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입장권,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입장권입니다. 이 아주 특별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조건, 그러니까 순자산 기준이 과연 얼마인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생각보다 얼마 전이죠. 불과 4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상위 1%의 문턱은 순자산 29억 원이었습니다. 와, 이것도 정말 높은 벽이었는데, 그렇다면 2025년, 지금은 이 벽이 얼마나 더 높아졌을까요? 네, 정답은 약 33억 원입니다. 33억. 4년 만에 입장료가 무려 4억 원이나 더 오른 셈이에요. 이 말은 상위 1%의 성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3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자산, 이게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이제 그들의 금고안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같이 열어보시죠. 와,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데요.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을 보니까 약 61억 원입니다. 그런데 빚은요? 고작 5억 8천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평균 60억이 넘는 자산을 굴리면서도 빚은 1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들의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죠. 전체 자산의 90.4%가 순수한 내돈이고 빚은 10%도 안 되는 9.6%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상위 1%의 부채 비율 9.6%. 이게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인 16.9%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지금까지는 쌓아놓은 자산 규모를 봤고요. 그럼 이제 그들의 통장에는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얼마나 나가는지,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는 어떤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부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버는 돈의 규모 그 자체도 커졌어요. 2021년에는 연평균 소득이 2억 1,600만 원이었는데 4년 만에 2억 4천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가 부를 낳고 소득은 소득을 키우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완벽하게 올라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현금 흐름을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1년에 2억 4천만 원을 버는데 쓰는 돈은 7,400만 원에 그칩니다. 계산해보면 매년 1억 6천만 원 이상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 막대한 잉여 자금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면서 자산을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리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산과 소득, 그 근간은 과연 뭘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그 답은 역시 부동산에 있었습니다. 역시 부의 상징은 내 집인 걸까요? 상위 1% 가구 10곳 중에 8곳 이상, 정확히는 80.7%가 자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 부동산이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집의 평균 가격, 자, 놀라지 마세요. 무려 17억 9천만 원입니다. 17억 9천. 웬만한 사람들의 총자산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냥 그들이 사는 집 한 채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상위 1%의 아주 화려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들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하죠. 바로 점점 더 벌어지는 격차라는 현실 말입니다. 이번 분석 자료를 낸 NH투자증권 보고서는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산 증가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부자가 더 빠르고 더 쉽게 부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는 점점 더 소수에게로, 그것도 아주 빠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결과 부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러한 부의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를 과연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025년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모습은 마치 크루즈선과 같습니다. 배가 매우 크고 안정적이며 배의 무게에 비해 물에 잠기는 깊이가 낮아 어떤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배가 향하는 항구는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높은 부동산 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